여러분,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의 실물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해요. 이 붕괴가 금융위기보다도 더 세다고 이야기합니다. 2008년에 왔던 금융위기 말입니다. 이게 세계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금융위기보다 더 세다 이런 이야기가 오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들의 비교는요. 우리는 IMF 외환위기라는 더 큰 위기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2008년, 2009년에 있었던 금융위기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. 이들이 비교할 때 금융위기보다 더 세다. 그러면 우리로 오면요. 이게 IMF 외환위기보다가 더 크다. 이런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을 정도예요. 왜 그러느냐? 왜 지금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은 아직 안 왔다. 더 간다. 이렇게 얘기할까요? 특히 말입니다. 뉴욕대 루비니 교수가 있습니다. 누리엘 루비니. 이 루비니 교수는요. 2008년 금융위기를 딱 맞춰낸 사람 장본인입니다. 뉴욕대의 경제학과 교수인데요. 그래서 닥터 둠이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을 정도예요.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. 똑같은. 왜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? 우리로 보면 IMF보다 더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느냐? 첫 번째는 지금 실물 경제의 충격이 생각보다가 크다는 거예요. 실물 경제의 충격이 말입니다. 왜냐고요? 2008년에는요. 금융위기가 미국의 부동산 과열 때문에 왔거든요.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부동산 과열에 따라서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. 그때는요. 전 세계가 그래도 재정 여력이 있어서 돈을 풀어서 실제 그 금융위기를 막아갔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요. 이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고요? 2008년의 금융위기 때보다가 그 사이에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거예요.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? 금리가 1.25입니다. 이 금리를 내릴 여력이 없는 거예요. 금리를 내려야지 돈을 푸는 건데. 아니면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요. 각국이 다 재정이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. 돈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해야 되는데 소비가 불가능하다. 때문에 지금이 금융위기보다 어렵다. 우리로 말하면 IMF보다 어렵다.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중국의 어떤 전 세계 공급망이 깨졌다는 거예요.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에서는 많은 제조업의 부품들이 생산되고 있고 완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중국이 그야말로 코로나19로 꽉 잠기니까 봉쇄되니까 많은 전 세계 기업들이 부품을 조달 못해서 공장이 셧다운 되는 사례가 아주 부지기수로 널려 있고요. 완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. 애플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. 지금 애플은 폭스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국에 생산하거든요. 근데 못 받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 거기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크죠. 우리만 하더라도 부품이 안 와서 자동차 공장이 셧다운 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심각하다는 거예요. 또한 세 번째는요. 교육량이 절대적으로 급감한다는 거, 줄어든다는 겁니다. 이게 교육량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줄어드는 자체가 무역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대한민국은 무역이 중심적인 국가거든요. 전 세계도 마찬가지 무역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. 근데 중국이 이렇게 꽉 막혀 있으니 이제는 대한민국까지도 막혔거든요.
또 이탈리아도 막혔어요. 일본도 막혔어요. 경제 대국들입니다. 중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경제 대국이죠. 11위까지 올라갔으니까. 일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. 이런 나라들이 꽉 묶였어요. 묶이면요. 물동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교역량이 줄어들면 줄어들 만큼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. 기업들 입장에서는요.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세 가지, 네 가지 다중악재가 계속 밀려와 있는 상태거든요. 전 세계적으로. 이런 상태에서요. 뭔가 대책을 세우고 싶지만 대책을 못 세워. 그렇게 되면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옵니다.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오면요. 그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. 금융위기가. 지금 그런 상태예요. 그렇다고 이게 쉽게 해결이 될 거냐? 문제는 그거잖아요. 쉽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없다.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중국이 저렇게 되면 성장률이 뚝뚝뚝뚝 떨어질 거라는 거죠. 중국은요. 전 세계의 그 생산하는 양을 보면 지금 엄청납니다. 제조업에는 뭐 75%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고요.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어떤 영향력으로 보면요. 무역에 대한 비중일까요? 한 16% 이상 되죠? 16%? 전 세계 비중이. 사스 때는 4%, 5%밖에 안 됐습니다. 근데 지금은 10%를 훌쩍 넘잖아요.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 주는 타격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지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전 세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를 아주 가볍게 본 것 같아요. 가볍게. 전부 다.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사태 이거 장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렇게 가볍게 본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왜? 전 세계 지도자들은요.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끝날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게다가 1분기 내에 수그라들지 않겠느냐. 이렇게도 생각을 했고요. 또 그 이후에는 V자 성장. 대한민국도 V자 성장한다고 그랬죠. 저는 L자라고 그랬지만 V자 성장. 갑작스러운 성장을 할 거다. 이게 또 세 번째고요. 네 번째는 전 세계 정책 결정권자들이 돈을 풀 거다.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. 그러니까 중국의 위기는 코로나19는 사태가 짧아질 거고 1분기 안에 어떤 정상화가 될 거고 그러면 2분기부터는 V자 성장을 이룰 거고 그러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돈을 풀 거다.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. 이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. 이거 다 틀렸다. 루비니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이게 다 틀렸다. 중국에서 지금 끝나지 않고 현재 에피데믹이라는 것은요.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는 거. 그런데 이게 팬데믹, 전 세계 대유행, 팬데믹이 전 세계 대유행이거든요. 팬데믹으로 갈 수 있다는 거. 중국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에피데믹에서 넘어서서 지금 팬데믹으로 가고 있다는 거.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게다가 팬데믹으로 가게 되면요. 이게 1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분기까지도 갈 수 있다. 2분기까지도 갈 수 있다.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2분기까지 가게 되면 V자로 어떤 회복이 안 온다는 겁니다. 안 온다는 거. V자 회복이 안 오면요. 이제 그만큼 어려워지고 게다가 정책 결정권자들이 돈을 풀고 싶어도 금리도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고 재정도 퍼줄 만큼 퍼줘서 더 퍼줄 여력이 없다.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. 그렇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루비니 교수는요.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나 하면 중국의 성장률이 6%를 지킨다 못 지킨다가 아니라 2.5%까지 떨어진다는 얘기. 2.5%. 야, 이게 여러분 6%를 지킨다는 것은 중국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16%에서 20%까지 간다고.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중국이 성장률을 못 지켜내면 전 세계가 동시에 쭉쭉쭉쭉 빠질 수가 있어요. 여기에 일본, 한국, 이탈리아 같은 경제 대국들의 어떤 성장세도 뚝뚝 떨어지고요.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. 이런 예측을 하거든요. 저는
지금의 위기가 단순하게 대한민국 위기, 아직 최악은 안 왔다가 그 말이에요. 대한민국의 위기가 대한민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.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통제할 수 없는, 한 국가에 통제할 수 없는 에피데믹의 상태에서 팬데믹, 전 세계 대유행을 하는 그런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려움도 올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전 세계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이야기하지만 뭐 그 나라들은 IMF 외환위기라는 게 없었잖아요.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에만 있었으니까. 특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하게 타격을 줬던 게 IMF 외환위기였었는데 그 당시에 진짜 어려웠잖아요. 저는 그때보다 더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. 아직 안 끝났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